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거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았어요? 나중에 세 사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세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네. 본인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지금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시간 멈춰주시고요. 박안수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1시 16분에 윤석열 피의자가 전투통제실로 들어오면서 증인을 결심지원실로 따라 들어오라라고 했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 알고 쭉 같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때 그러니까 불러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가신 겁니까? 쭉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는. 그냥 들어오시길래 같이 들어갔다는 예, 예. 겁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에 나갔다가 같이 수행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윤석열, 김용현, 인성환, 최병욱 4명 같이 들어왔을 거고 전투통제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증인만 들어간 겁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이제 복도에 나가 있다가 보시길래 복도에 계신 분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다 같이 쭉 다 같이 그냥 쭉 예, 들어갔다. 예. 예. 그러면 그 윤석열, 김용현, 인성환, 최병욱 4명 말고 박안수 증인 말고 몇 명이 더 있었습니까? 들어갈 때는 수행원들이 쭉 같이 갔었는데 누구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한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한 다음에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가면서 그 상황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모시고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복도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복도에 나가 있다가 쭉 같이 들어갔다면서요. 오신다고 간 게 아니고요.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밑에서 그러면 증인은 지금껏 당시에 결심지원실에서 뭐 긴 침묵이 있었고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네.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자고 해서 결심지원실에 들어간 겁니까? 회의가 아니었고 쭉 거기밖에 공간이 또 없습니다.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대통령 오시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논의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에 아니요, 뭘 논의했습니까? 논의하고 이런 회의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긴 침묵만 있었습니까? 예, 몇 가지 이제 보고 드리고 현 상황 체크해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법령집인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거 보는 시간과 법령집은 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저것도 제가 그냥 가지고 오라고만 해서 가져다 준 겁니까? 제가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이후에 어떡할지를 고민하면서 들어왔을 텐데 본인 증인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증인의 증언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시간 좀 주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야당을 겁주고 혼을 내기 위한 부정선거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 계엄을 했고 그게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래서 회의실에 들어간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상황에서 대책이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몰면서 다시 한번 군대 동원해서 발동된 비상계엄 사태를 유지해보겠다 이렇게 논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병주 의원님도 2시 30분에 이신속대응사단 출동준비 요청 받은 바 있다 이런 답변도 공개하신 거고요. 지금 이런 태도가 5천만 국민을 지켰던 국군 대장의 태도이자 정신인지 저는 박안수 대장의 그 군인 정신 영원히 역사 앞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시 4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예, 2시 40분 네. 이동 출발했습니다. 김용현은 바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까? 예,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접견실에 여럿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접견실에 한덕수 총리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는 안 계셨고요. 옆에 방에 옆에 방에 실장 있었습니까? 계셨고 한덕수 총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아니 제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등등의 동선과 도착 시간을 다 확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봤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를 2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이거를 연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방금 질문하신 거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네. 네. 피의자 윤석열 말대로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몽령이었고 뭐를 요원들이나 끌어내라라고 지시할 거였다면
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란 주범들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반응해가지고 결심실도 가고 대통령실로 같이 이동도 하고 했는데 정작 비상계엄 해제는 한참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3시경에 윤석열이 증인에게 철수해라라고 지시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은 국회 의결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계엄을 이어갈 국리를 했던 2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법령집도 필요했던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 과정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막을 모릅니다. 그 사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렇게 겁니다. 해석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예, 지금 얘기라면 그렇게도 뭐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고요. 자, 잠깐만 네,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해제가 되었고 지하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으면 의결이 되었으면 즉각 해제된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하에 있다가 올라가서 계속 계셨는데 장관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로에서 올라가서 장관님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요 스피드 게이트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래서 해제되는데 빨리 결심을 하셔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스피드 게이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쫙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장관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앞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 복도 이제 스피드 앞에 큰 복도가 연결된 곳에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채 1분도 채 안 돼서 대통령께서 오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뵈러 갔는데 대통령 계시고 저도 놀란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있어 대통령이 계시. 그런데 쭉 오시면서 이제 스피드 게이트가 열려 있고 들어가시고 통과해서 딱 그 공간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저도 거의 처음 근무하는 곳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결심지원실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쭉 이렇게 그냥 쭉 따라 쭉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장관님 저 남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남았는데 장관님께서 저는 이쪽에 서 있고 장관님 이쪽에 계시고 계셨는데 현 상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보고 드리고 하는 과정에 저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때 뭘 보고했고 뭘 논의했는지를 증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거기에 근데 계속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다, 별 논의 없었다, 논의한 게 없다, 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납득할 중요하지 수 않았다는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아니고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하시는데 제가 그 일부러 그 높은 분들 말씀하시 듣고 막 이렇게 캐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자. 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엄 사령관이시잖아요. 김선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방 차관도 4일 새벽에 결심지원실에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박한수 증인 나와주세요. 네, 각설하고요.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저 똑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 예. 12.3 내란 이후에 벌써 국회에 몇 번이나 오셨고 그때마다 몇 번이나 이 질문을 받으셨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질문을 몇 차례 받으셨을 텐데 질문 받으셨을 만큼 떠올리셨을 거고 기억을 못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다 나실 거고 기억이 안 나셔도 지금 기억해내서 답변을 하세요.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는 맞는데 막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토의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거운 분위기는 맞고 뭐 이렇게 토의하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아니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거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 조그만 방에? 처음엔 조금 많았는데 나중에 세 사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세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네. 본인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가까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맹한 척 모르는 척 시간 끄시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전자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 그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니까 국방부 청사 오자마자 결심지원실로 부하들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토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슨 말은 했는데 처음엔 사람이 많았지만 나중엔 3명 본인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이거를 답변을 못 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아니고 장관님과 두 분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분이 있고 귓속말을 했나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귓속말을 했다도 아니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실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지금 증인 되게 이상해 보여요.
누가 봐도 발설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만이 아니라 본인 죄도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입 꾹 닫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좀 오래 지속됐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3명이 있고 본인 빼고 2명이 대화하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예. 조금 웅크리게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성장군식이나 돼서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국회를 모욕하고 농락하고 국민들 모욕하고 여기 퀴즈쇼하고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증인의 대한민국 사성장군의 국회 증언의 이 태도가 정말 박한수 증인이 내란의 주범이고 악질범이다. 그것이 오늘 이 기억 상실 쇼로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증인이 정말 이상해 보여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